페이지. 이 부동산 압류, 이제 부동산 두 번째 압류 절차는 일단 부동산에 압류를 하려면 뭐 하셔야 돼? 등기를 하시는 거야. 그래서 압류 조서를 첨부해서 압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, 그러니까 등기를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. 관할 세무서 그 등기소에 촉탁한 다음에 변경 이름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기도 하고, 그다음에 항공기나 이런 이제 부동산 등 말고도 이제 항공기 등 압류도 압류 등록에 관한 이제 관계관계사에 촉탁하고, 그 대신 최근에 바뀐 건데 건설기계하고 자동차는 건설기계랑 자동차 두 개는 원래는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기 촉탁하지 않고 점유할 수 있게 해줬어요. 등기 등록 안 하고. 그래서 점유할 수 있게 했으니까 갖고 오는 거야. 그냥 갖고 오는 동산처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효력발생, 여러분들 별표 쳐놓으시고, 이건 효력발생. 1번 압류 등기를 등록이 완료되면, 등록이 되면 효력발생이야. 그러니까 부동산, 얘네 같은 경우는 송달했을 때잖아요. 얘네 같은 경우는 압류에 등기 등록을 했을 때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. 별표 쳐놓으시고 잘 보세요.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. 요거 일단 요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인지, 요게 압류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는, 거기 보시면 일단 건물 압류를 했을 때 봐요. 이제 건물 압류를 했어. 압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억에 대한 건물을 압류를 한 상태에서 법정기일이 도래했어. 법정기일이 이제 도래한 소득세가 있어요. 법정기일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신고할 때는 신고일이고, 만약에 신고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납세고지서를 발송일이야. 그래서 발송한 건데, 이 법정기일, 법률을 압류하고, 원래 법정기일이 이미 도래한 거는 당연히 봐요. 도래했어. 그 도래한 그 소득세예요.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압류했으면 당연히 얘가 우선해서 갖고 하는 거죠. 근데 지금 뭐 한 거야? 압류한 이후에 소유권 이제 이전, 그러니까 지금 등기를 하기, 이제 압류를 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, 소유권이 이전하기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것들,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효력을 미치는 거야. 그래서 배분해 갖고 왔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 한 건 당연히 되는 거고, 압류한 이후에 법정기일 도래하는 것도 소유권이 이전된 이제 그 전에 생긴 것들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? 그때는 이제 효력을 미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야. 요 사이에 들어온 것들로. 압류의 통지는 이제 한번 보시고, 그리고 압류의 통지 중에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1번 보시면 그 압류했을 때는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,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중에서 채권자가 통지를 받고, 만약에 그 우선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또 있나 봐요. 그래서 채권을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돼. 10일 전에. 그래서 이거 10일 전에 행사해서 이거 신고를 해야지만 압류 통지에 대한 이제 그 우선 변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. 그 다음에 마지막 압류 재산의 사용 수익이라고 해서 그걸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사용 수익은 할 수가 있어. 아까 동사는 안 된다고 했죠. 안 되는데 걔네들이 어쩔 수 없을 때 또 허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반대로 얘는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는데, 예외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는 거예요. 얘네들은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자산 가치가 혹시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제한할 수는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있다. 동그라미 2번, 3번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. 선박, 항공기, 기기장치 일시정박, 일시정류를 할 수 있고, 걔네들 이제 운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, 그 대신 출항 준비를 이미 완료했대. 그런 경우는 그냥 그러하지 않겠다, 출항하게 해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일시정박, 일시정류를 했을 때는 그 감시와 보존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써있죠. 그래서 이렇게 압류에 대한 사용 수익을 원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. 무체재산권 압류 절차는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했을 때고,
그다음에 등기 등록을 하게 될 필요한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등기 등록했을 때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채권하고 그럼 채권에 대한 이제 효력하고 부동산에 대한 효력 짬뽕 된 거예요.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통지했을 때 통지가 송달될 때니까 통지했을 때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등기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처럼 둘 다 관련된 거. 그러니까 채권을 그러니까 그 무채재산권을 등기 등록을 해야 되면 그때고 아니면 통지했을 때 오른쪽에 권리자에게 통지했을 때가 효력 발생 시기,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완료했을 때 효력 발생 시기로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 중요한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중에서 효력 발생 시기 중에 동그라미 1번 아까 했었잖아요.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요거 하는 거 요거랑 또 오른쪽에 국유랑 공유재산에 대해서 권리 압류라고 해서 여러분들 걔네들은 거기 그 국유 공유재산이 있을 때 거기 그 보시면 매각대금을 일부 또는 여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 완납 시에 그 재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. 지금 내가 할부로 내고 있대요. 국유 공유재산에 대해서. 그러면 완납이 되면 소유권 이전해 주니까 내가 돈을 내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 나한테 안 온 거죠. 그러면 내 재산이 아닌 거냐인데 동그라미 2번 별표 쳐놓으세요. 체납자가 국유 공유재산을 만약에 매수한 것이 있대요. 그러면 이미 돈을 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 재산이 될 건데 그때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내가 매입하려고 했지만 소유권 이전은 아직도 안 된 거잖아. 완납이 안 됐으니까 이전하기 전이라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대. 그러면 결국은 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제 그때 압류가 실행이 될 수 있겠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실제로 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 권리를 압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잘 보세요.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도 아까 왼쪽도 마찬가지잖아.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까지 왼쪽도 이전되기 전에 국세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네도 이제 그 이전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압류 등록이 이제 완료했을 때 들어가시면 되고 제3자 권리 5번 같은 경우도 제3자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권리. 그래서 일단 이제 일부러 지금 제가 이거는 책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쭉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거 가지고 문제랑 비교하면서 효력 발생하고 이제 압류 절차는 이게 좀 까다로워 보기가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서 공부를 여기까지 해놓고 보시면 돼요. 이건 뭐 천천히 깊게 설명하는 내용밖에 없어요. 지금 중요한 것들은 포인트 제가 찍어 드렸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이제 뒤쪽은 하셔야 돼. 제가 아까 여러분 봐요. 이거 했죠. 이거 했고 지금 해제는 지금 할 거예요. 하고 지금 아까 말했던 효력하고 지금 효력하고 절차랑 공매 세 개는 뭐라고 했어요? 이 세 개는 간단히 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